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한 지도 벌써 4년째네요. 처음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혼자 된 이후 이 공간만큼은 온전히 저를 위한 것이라 믿고 버텨왔거든요. 41에 이혼했어요. 그 결정을 내리는 데만도 몇 년이 걸렸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언젠가부터 서로에게 말이 없어졌고 무표정한 얼굴로 같은 집을 공유할 뿐인 관계가 되었죠. 무관심은 언젠가부터 차가운 무기로 변했고 어느 날 제 생일조차 스쳐가는 그 사람의 모습에 가슴 한쪽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혼자 사는 건 외롭지만 둘이면서도 외로운 것보단 낫겠다는 생각으로 결국 그 집을 나왔어요. 몸보다 마음이 더 가벼워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카페 일에 몰두하면서 어느 정도 일상의 안정을 찾고 있었을 무렵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배달 앱을 통한 커피 픽업 주문으로 처음 알게 된 얼굴이었어요. 몇 번 오가던 중 짧은 인사로 시작된 관계가 점점 말을 섞게 되었고 조용한 오후 테이블 하나에 마주 앉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그 사람은 나보다 6살 어렸어요. 처음엔 그냥 동생 같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나는 한번 실패한 결혼의 기억이 있었기에 새로운 감정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내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이혼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도 그 어떤 동요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반응에 처음엔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때 느꼈어요.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그는 내 마음을 읽어주곤 했어요.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느낌, 그렇게 따뜻하게 가슴을 감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또다시 사랑을 믿고 싶어졌어요. 그 사람과의 재혼은 빠르게 결정됐어요.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죠. 친한 친구들조차 조심스럽게 묻곤 했어요. 그 사람 진짜 괜찮은 거야? 너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돼.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사람은 달라. 그땐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꿈 같았어요. 출근길에 건네는 따뜻한 말, 퇴근 후 나눠 마시는 소소한 맥주 한 캔, 서로의 하루를 묻는 진심 어린 눈빛. 나는 그런 일상이 이렇게까지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루하루 실감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시간이 많아졌고 퇴근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 함께하던 일정들이 이유 없이 미뤄졌어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괜히 혼자 불안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타이르며 넘겼어요.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처진 눈과 깊어진 팔자주름, 피곤함에 지친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변해가는 걸 실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로 마음 한켠이 계속 무거웠어요. 무엇 하나 분명하게 확인된 건 없지만 감정은 숨길 수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 속에 더 이상 설렘이나 애틋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말로는 여전히 사랑해라고 하지만 그 말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내가 먼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도 가족에게도. 이 결혼을 선택한 건 어디까지나 내 몫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너무 외로웠어요. 이혼했을 때보다 더 사랑을 믿고 다시 결혼했기에 더 외로운 날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였어요. 그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같이 있는 시간이 편하기보단 어색해졌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자꾸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출근 전에 입는 셔츠가 평소보다 신경 써 보이거나 샤워 후 바르는 향수가 낯설게 느껴지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괜히 속이 타들어갔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그 사람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대화가 궁금해지곤 했죠. 내가 이런 감정까지 느끼게 될 줄은 결혼할 땐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한 번은 그 사람의 옷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이 났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향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민감해졌던 탓일까요? 그 순간 내가 의심이라는 감정에 발을 들였다는 걸 알았어요. 근거도 없고 확신도 없는 그 감정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그땐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하게 됐어요. 내가 뭐라도 캐묻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피곤한 표정을 지었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우린 서로의 그림자처럼만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더 아팠어요. 차라리 싸우기라도 하면 무언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조용히 피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했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잠이 오지 않아 카페 주방에 나와 물을 마시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옆에 있었지만 우린 이미 같은 곳을 보지 않고 있었어요. 나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어서 피부에 더 신경 쓰고 몸매도 관리하고 말투도 부드럽게 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조차 어느 순간부터는 내 자존심을 갉아먹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왜 내가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내가 이혼한 건 더는 외면당하고 싶지 않아서였는데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조용히 더 천천히 사라지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그 사람도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워진 걸까? 처음엔 내 삶의 경험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 경험이 무게가 된 걸까? 나는 차라리 이혼이 더 쉬웠다고 느꼈어요. 그땐 상처받았지만 적어도 끝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매일매일 서서히 꺼져가는 초처럼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친구들과도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다들 좋아 보인다, 연하남 부럽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나는 그런 말들 앞에서 억지로 웃었고 돌아서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점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잃는 게 두려워서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생각에 스스로가 더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밤 잠든 그 사람 옆에서 나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 사람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아직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나도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새벽 5시. 눈이 떠졌다. 그 사람은 아직 곤히 자고 있었다. 숨소리는 잔잔했고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씻지도 않은 채 그냥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피곤함이 내려앉은 눈가, 희미해진 입꼬리, 언젠가부터 다시 깊어진 이마주름, 아무리 꾸며도 감춰지지 않는 현실이 거기 그대로 있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었다. 아니, 사랑을 계속 믿고 싶었다. 하지만 요즘에 나는 사랑을 버티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그 사람과 마주 앉은 식탁 위에는 말이 점점 줄어들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는 느낌이 익숙해지고 있었다. 처음엔 내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애썼다.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작은 선물을 건네고 그의 하루를 묻는 말에 진심을 담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 혹은 피곤하다는 말뿐이었다. 나는 그 사람의 시선 한 줄, 표정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고 있었다. 그게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도 모른 채 내 감정을 그 사람에게만 기대고 있었다. 가끔은 그가 나를 보는 눈빛 속에 예전처럼 애정이 남아있는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또 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그 사람의 휴대폰을 봤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이유 없이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 안에 익숙하지 않은 이름과 짧고 친근한 말들이 있었다. 정확히 무슨 관계인지는 몰랐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나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보다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에게 따지지 않았다. 그럴 용기도, 그럴 이유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했다. 나는 말없이 화면을 닫고 다시 잠든 사람 옆에 누웠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어느 날 카페 마감 정리를 하던 중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혔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버티고 있는 걸까?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저 외로움이 아닐까? 결혼 전에 나, 이혼 후에 나, 그리고 지금의 나를 찬찬히 떠올려 봤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내가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다. 이 결혼이 실패라고 말하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더는 나를 잃으면서까지 누군가의 곁을 지킬 수는 없었다. 무너지고 있었고 달아가고 있었고 무의미한 희망에 기대어 자존감을 소모하고 있었다. 사랑을 지키려던 내가 사실은 나를 가장 많이 다치게 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다. 나는 내가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사람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내가 내게 던졌다. 그 대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더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설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늘 하던 대로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고 식탁에는 같은 방식의 침묵이 앉아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이유를 묻지 않았고 그 사람도 내 눈빛을 피하지 않았어요. 우린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어색하지 않은 척, 익숙한 척,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점점 결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나오는 길에 혼자 바닷가에 들렀어요. 부산에 살면서 이토록 바다를 오랫동안 외면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고요하게 밀려오는 파도 소리, 어두운 수평선, 불빛 사이로 스치는 낯선 사람들. 그곳에 앉아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나를 살릴 차례야. 그 다음 날 나는 조용히 가방을 쌌어요. 거창한 이삿짐도 없었어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처럼 내 마음만 들고 나가는 일이었으니까요. 거실 테이블 위에 흰 종이 한 장을 남겼어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 없다고 말하진 못해요. 하지만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나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붙잡아야겠어요. 내가 살아야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이렇게 쓰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그건 이미 오래전에 다 흘렸던 감정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이젠 그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나는 카페를 다시 열었어요. 하루하루가 무겁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숨이 트였어요. 오랜만에 커피를 내리는 손에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돌아왔고 손님들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혼자 먹는 점심, 혼자 마시는 저녁 와인, 혼자 보는 영화. 이 모든 게 이젠 초라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버틸 수 있어야 비로소 오래 지속된다는 걸 이번에 처음으로 배웠어요. 나는 그 사람을 떠난 게 아니라 나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스스로를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당신 자신이 먼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건 제 이야기였지만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